대부분 30평대 아파트에서 대면형 주방을 하게 되면 소파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꼭 억지로 아일랜드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아일랜드를 빼고도 예쁜 주방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고민했던 것들이 너무 잘 나오고 제가 고민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은 그냥 잘 나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우리나라에 국민평수라 불리는 30평대 아파트 정말 많죠? 2베이도 있고 3베이도 있고 4베이 형식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디프로그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릴 아파트는 30평대 4베이 아파트입니다. 저희 디프로그 스튜디오가 어떻게 이 4베이 아파트를 표현했는지 오늘 같이 보시도록 할 텐데요. 저희 집요정인 장준호 팀장님이 실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정수희 주임이 함께한 이 현장인데 어떻게 완성됐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근데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촬영하고 있는데 스티커 좀 다시 좀 붙이겠습니다. 색깔이 달라가지고. 리뷰하기로 했는데 어디 간 거야? 준호 팀장님! 뾰로롱. 거기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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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호 실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한 장준호 실장입니다. 저 이번에 디자인 팀을 맡아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준호 실장님이 이번에 되게 예쁜 현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현장 어떤 현장인가요? 이번 프로젝트를 의뢰해 주신 고객님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3인 가족이십니다. 아내분 고객님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객님께서 말씀 주신 니즈들이 몇 군데 있었고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팅을 진행했어요. 그만큼 니즈가 곳곳에 잘 담겨 있고 저희만의 무드도 잘 살릴 수 있게 된 그런 현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객님 처음 만나뵀을 때가 생각나요. 굉장히 결정을 쿨하게 해주셨던 고객님인데 어떤 본인의 니즈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문가가 선택해야 될 그런 영역에 대해선 전적으로 저희한테 또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현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호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야말로 진짜 호텔 같은 공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주방 쪽에 대해서 저희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분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배기를 기준으로 식탁과 주방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공간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분절이 이상한 곳에서 이루어지니까 되게 답답해 보이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쪽 주방을 길게 늘리면서 굳이 아일랜드를 두지 않고 주방 공간도 이곳에 충분히 길이를 확보해 줄 수 있게 되면서 조금의 변화만 가지고 왔는데도 충분히 큰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베이가 되면서 창은 많아졌기 때문에 채광은 유리해졌지만 옆으로 당기면서 집이 좁아지게 됐습니다. 다양한 레이아웃을 만들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기존의 레이아웃도 긴 쪽을 이렇게 쪼개버리니까 공간이 다 너무 작아진 거예요. 최대한 이 길어 보이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적으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로를 막고 있던 아일랜드를 없앤 거였고 주방을 좀 길게 가져가게 되면서 이 테이블 위치에다가 아일랜드를 놓을 건지 아니면 테이블을 놓을 건지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아일랜드가 왔다면 얘가 거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파를 못 놓게 됩니다. 대부분 30평대 아파트에서 대면형 주방을 하게 되면 소파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꼭 억지로 아일랜드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아일랜드를 빼고도 예쁜 주방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주방이 이렇게 길게 보여지면서 면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이 면이 깔끔한 면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사선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이곳에서부터 일자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완결성이라던가 그런 거에 아쉬운 부분을 가져오게 돼요. 이쪽 부분부터 조금씩 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딱 원 크기로 쫙 일자로 이어집니다. 공간의 그런 한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극복을 하려고 했고요. 길이 자체도 3,600이 넘어요. 저희가 아일랜드를 둔다고 생각했을 때 3,600이 엄청 긴 아일랜드인데 엄청 큰 요리 공간을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싱크볼도 이렇게 큰 게 들어가고 요리 사이 공간도 엄청 크게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수납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된 그런 되게 효율적으로 잘 나온 주방 같습니다. 공간에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승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밀라노에 다녀왔잖아요. 밀라노에서 봤던 그 주방 디테일을 이쪽 주방이 좀 풀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그때 그 밀라노에서 주방 쇼룸들 볼 때마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던 게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꼭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푸는 방식들은 다 제각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팬트리는 거의 대부분 주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도 이 공간에 어떤 형태로 어디 공간에 팬트리를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상하부장이 만나는 바로 이곳에 팬트리를 넣으면 딱 괜찮겠다. 이 메스도 딱 살아있게 만들면서 저 공간에 또 점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통신함이라던가 분전함이 있잖아요. 이곳은 이제 장을 짜기에는 디테일을 풀 때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겸사겸사 팬트리를 만들어두면 점검도 편하고 수납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탈리아 출장비가 아깝지 않은 그런 주방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이제 처음 상담할 때 니즈 중에 자석을 붙일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애기들 뭐 이렇게 통신문이라던가 그리고 여행 갔다 와서 뭐 그런 것들 이제 좀 붙이고 하잖아요. 자석을 티나지 않게 이 공용부 공간 어딘가에서 풀어야 됐는데 저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가 철지를 붙이자. 철지가 엄청 얇잖아요. 네네. 지금 이 공간에는 철지를 한번 붙이고 네. 거기에 필름을 입혀서 마감해 놓은. 자석이 붙을 수 있도록. 네네. 이 거실에도 많은 디테일과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거실 TV월을 먼저 보면요, 고객님께서 밝은 원톤으로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서 밝은 톤으로 쭉 풀었습니다. 이 집이 예쁘다고 느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엔 필름인 것 같거든요. 어디 필름인가요? 한솔의 콘크리트 화이트입니다. 패턴이 굉장히 예뻐요. 실제로 이렇게 샘플을 보는 거랑 네. 이게 온 사방에 딱 붙었을 때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스톤 재질의 느낌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게감도 있고 광도도 훨씬 더 적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완성을 해놓으니까 자칫 필름으로 했을 때 싼 티 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천장이 마이너스가 된 형태를 천장 마이너스라고 하고, 벽이 들어간 형태, 그거를 이제 벽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용부가 벽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도어와 이 벽이 같이 1대1로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가구 도어가 천장에 딱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살짝 떨어져 있는데, 그 느낌을 고르게 티 안 나게 가져가고자 하려면 벽 마이너스 형태로 가져갔을 때 좀 더 완결성이 좋더라고요. 이 벽 마이너스 시공법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 밀라노라던가 해외 유럽에 좀 인테리어 좀 한다 하는 나라들 하이엔드 공간 가보면 재료 분리를 벽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천장에서 여태까지 했느냐? 바로 천장의 높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아파트 고가 뭐 2200에서 2400 사이 정도가 된다면 유럽은 2700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이 30cm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그 속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결정이 돼요. 저희가 예전에 시공했을 때, 처음 시공했을 때는 그 보이는 안쪽에 마감새가 너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마감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벽 마이너스 시공은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시도하면서 단점을 극복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완벽한 벽 마이너스 시공을 할 수 있는 시공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하다 보면 한 마감재, 한 톤으로 쭉 이어진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형태 자체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라운드지, 이렇게 기둥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분절 라인도 규격처럼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언밸런스하게 같은 마감재 한 톤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되게 재밌게 보여지거든요. 그 형태에 집중해서 디자인을 풀어냈어요. 이 선반 두께도 매지 라인을 딱 맞춰서 들어갔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도 깔끔한 것 같고요. 더 심플해진 디자인 형태라고 봅니다. 맞은편 소파도 보시면 분절 라인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똑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여기는 좀 부드럽고 여기는 완전 각져서 풀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해놔서 좀 더 지루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형태감이라던가 이런 디테일이 다름으로써 좀 재미있는 공간을 연출하게 되면서도 계속 이 미니멀함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저희 디프루그만의 디자인 철학이 잘 묻어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쪽 공간으로 이제 넘어진 복도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거기로 한번 이동을 해보실까요? 가보시죠. 네. 네. 뭐 저 안쪽에 세탁실 얘기하는 건가? 뭐지? 뭐야? 이게 문이었구나. 이곳에 히든도어가? 바로 이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곳에는 또 귀여운 아드님이 있는데
그 아드님의 니즈가 딱 하나 있었어요. 네. 유튜브를 보신 건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방이 비밀의 방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방을 최대한 비밀의 방처럼 보여지게 하고 싶어서 이 주변 디자인을 짜놓은 거예요. 간격들이나 위에 매지 라인들이 약간은 이렇게 복잡스럽게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한 게 바로 이 히든도어가 진짜 벽처럼 보여지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쪽 분절 라인을 좀 이렇게 짜놓은 겁니다. 이쪽 인방 라인의 이 가로선을 이 벽이랑 같이 이어가니까 진짜 히든도어가 더 히든도어처럼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집에 있는 이 선들 하나하나가 다 그냥 그어놓은 선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러던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선 하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 멋진 네. 말이네요. 어쨌든 이런 비밀이 여기 숨어 있었고 그 아드님이 정말 얼마나 좋아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이 뒤에도 있잖아요. 이 뒤에 슬라이딩 도어도 그냥 계획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니즈를 종합해서 나온 형태거든요. 평소에는 거의 이렇게 열어두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우리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러 출동을 할 겁니다. 출동 대기 중이군요. 네, 대기 중이에요. 네. 네, 저렇게 딱 대기하고 있고 네. 딱 로봇 청소기 하고 싶을 때는 딱 열어놓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매립할 수 있게 해놓은 이 슬라이딩 도어도 딱 이 냉장고와 요 사이에 딱 맞춰서 넣기 때문에 엄청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죠. 딱 열어놨을 때는 그냥 도어가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쁜 히든 슬라이딩 도어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리고 문 열렸을 때 저 공간 자체도 저쪽에 천장 커튼 박스에서 블라인드를 밝혀주는 저 간접등이 있어서 저 안에 무드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우리 집 안에 뭔가 막 이렇게 숨기고 싶은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집을 요즘에 넓어 보이게 하려고 공간을 계속 열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디에 뭘 숨길 데가 없어요. 이렇게 잠깐 숨겨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집을 사용하는데도 보다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공간에 들어가서 왼쪽 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외기실과 전열 교환기가 있는 기계실이 있어요. 저쪽에는 소음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어컨도 세게 틀어놓고 전열 교환기도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1도 안 들려요.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영님의 터닝도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님이 문 만드는 회사 아니야? 요즘엔 필름도 좀 만드나? 요즘엔 가구도 하나? 여러분 영님이 샤시도 합니다. 아마 이 사실은 잘 모르셨을 텐데 영님 샤시 그럼 품질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영님 샤시 너무 품질 좋고 진짜 소음 차단 능력도 좋고 단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터닝도어를 선택하신다면 영님 터닝도어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까 이 집의 장점을 극대화했다고 했잖아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집을 더 길 수 있도록 이쪽에 문을 없애고 더 확장을 하니까 저렇게 한 1.5m 이상 더 깊이 있는 공간이 완성이 되었고 정말 긴 복도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 집의 감동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집을 딱 들어와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집의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저희가 이 인테리어를 디자인한 목적이 딱 드러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중문이 먼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중문 어떤 중문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복도가 좁고 개구부는 또 넓거든요. 이럴 때는 중문을 한다면 디자인에 크게 좌우가 되는데 이번에 시공한 중문은 영림의 자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굉장히 영림 자동 슬라이딩 중문이 좋은 게 우선 이 프레임이 굉장히 심플하죠. 또 이 컬러도 되게 잘 골라가서 고급진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폐 방식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개폐 방식을 밖에서는 이렇게 살짝 힘만 주면 열리게끔, 네. 그리고 현관에서는 센서로 닫힐 수 있게끔 그렇게 작동이 돼 있고 개방감이 잘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자칫 어린아이가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자동문 같은 경우에는 열었을 때 제가 열고 닫을 때 한번 볼게요. 너무 부드럽게 열린다. 자, 닫을 때도 만약에 장애물이 생겼다. 네. 안 닫죠. 깜짝 놀랐네. 이런 식으로. 네. 장애물이 생기면 다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애완동물 있을 때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이 가구도어의 개폐 방식이 푸시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손때가 많이 탈 수 있는 걸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랍이 일부 필요하고 무언가 올려놓을 게 필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디자인이 이 형태입니다.
저희가 복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려고 저희 스텝도어를 선택을 했고, 스텝도어도 가능한 한 최대한 안쪽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복도 공간을 넓게 만들 수 있도록 했고, 레이아웃 변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안방 영역을 공용부로 넣어준 거예요. 화장실과 세탁기가 있는 저쪽이 원래 다 안방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공용부로 내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복도가 더 길어지게 됐고, 여기에 또 재밌는 히든 요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문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도 안방 쪽에서 프라이버시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히든 슬라이딩 도어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쪽 안쪽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세탁기가 있고 그 앞에 수납장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속옷이나 티같이 그런 것들을 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깊이가 많이 필요하진 않았고, 왜냐면 여기가 깊어지면 안방이 좁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깊이를 이 정도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라고 또 안내를 드리고 진행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도 끝에서 이제 끝까지 보여줬을 때 이 집의 길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공간이 호텔의 복도를 연상시키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세탁기도 있고 장도 있고 기능은 되게 많은데 많다고 해서 산만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미니멀하고 예쁜 공간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세탁기 있는 이 공간이 있고 옆쪽에는 옷을 바로 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제가 화장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화장을 할 수 있는 이제 화장대,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욕실에도 아드님을 생각해서 고객님께서 의견을 주신 레이아웃이 기본적으로 이 형태예요. 씻고 네. 또 이제 놓을 수도 있잖아요. 또 호텔 같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거울이 매립된 것처럼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드님이 움직일 때 안 다쳤으면 좋겠다. 지금 저렇게 세면대와 저 타일 파티션의 일부를 대각 형태로 절단을 해서 직각 수직으로 만나는 형태를 좀 더 부드럽게 풀었어요.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정면에 보이는 타일이거든요. 네네. 이 타일이 가로가 1200 타일을 가로로 붙였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쪽에 쪽이 남잖아요. 네. 그 쪽을 저희 공간 곳곳에 있는 그 트레버틴 타일로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엄청 큼직큼직하게 보여지고 코너 세면대까지 이제 같은 타일로 마감을 해놓아서 이렇게 푸는 형태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방도 공용부에서 무드가 쭉 이어져 들어와요. 어디 왔다고 짜잔 다른 공간이 아니라 아 여긴 한 집이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 헤드 같은 경우에 분절 없이 쫙 하나로 갔잖아요. 여기서 한 번만 딱 끊어주면 이 마감재와 이 마감재를 마감할 때 필름 마감할 때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한 통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 집의 컨셉에 맞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간접 조명 같은 경우도 각도들 다 고려해가지고 잘 세팅을 해놨거든요. 타일이 극적으로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테리어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보람됐던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공간의 곳곳마다 고객님의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고객님이 그 이야기로 완성된 이 공간 속에서 살아가실 고객님은 더욱더 행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고민했던 것들이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제가 고민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은 그냥 잘 나오고 그래서 그냥 너무 예쁘더라고요.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잘 도와주셨고 잘 챙겨주셨고 그냥 이 팀 자체가 너무 잘 만난 것 같고 디프로그를 선택한 저를 셀프 칭찬. 클라이언트와 회사가 같이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다 보면 현장 컨디션이 조금 달라진다든지 변수가 생길 때 긴밀하게 또 소통을 하면서 아니면 어떨 때는 제안을 드릴 때 믿음을 주시면 훨씬 예쁜 집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디프로그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의 이야기를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제 디프로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객님을 잘 해석해서 공간을 제안 드릴 수 있는 게 디프로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디프로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합니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